(2022년) 상반기 영업 잠정 실적 11번째 스크랩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경인지방 폭우 때문에 서울에 물난리가 나면서 언뜻 기업의 어떤 흐름과 비교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강우량의 양이 크기가 이 정도 된다면은 배수로 시설 용량 및 배수지 펌프 용량이 똑같은 크기로 충분하다면은 그대로 이 물바다가 안 되고 흘러나가게 이렇게 되는 것이 되겠죠. 이게 이제 인푸트, 프로세싱, 그 다음에 아웃푸트라고 보통 우리가 이제 생산 관리할 때 공정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 경우 이게 이제 정상적인 경우 그런데 비정상적인 경우는 강우량이 뭐 100년 만에 일시에 이렇게 크게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졌다. 그러면은 요 기존의 그 용량을 크게 했다고 자부했던 배수로 시설 및 배수지 펌프 용량이 제약이 돼 버리는 거죠. 용량이 부족한 거죠. 한마디로 처리해야 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오버플로우가 되는 게 이제 그 물난리가 되는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에 오버플로우 되면서 기존에 처리해야 될 양도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될 양도 약간 또 그 성과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해보는 것은 국방을 위해 군대와 산업을 키우는 것은 만약의 사태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국방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은 만약의 사태인 도시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 잠긴 자치구들의 배수로와 배수지 용량을 넓혀야 한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뉴스에 서울시에서 뭐 예산을 뭐 삭감시켰었다, 어쩌다. 그동안에 이제 또 뭐 많이 개선을 했는데, 뭐 이게 개선된 크기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이렇게 그 물폭탄을 맞으면은 그 현재 그 처리 용량은 그게 이제 제약이 능력 제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버플로우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인데, 마침 제가 이제 강동구에 살고 있는데 강동구는 비 피해 물난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풍납동 쪽이 저지대가 돼가지고 물난리가 있어가지고 뗏목을 타고 배를 타고 다닌 적이 있던 수십 년 전이 기억이 납니다. 그 후에 강동구가 그 발전이 되면서 그 현대 아산병원 근처에 이 배수 펌프장을 크게 만들었죠. 그 덕분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강동구가 물에 차 가지고 물난리는 를 겪는 경우는 지금 뭐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어쨌든 강남구나 이번에 그 물바다가 된 그런 지역들은 결국은 배수 시설 용량, 그 다음에 이제 펌핑 용량 등을 좀 더 키워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독특한 뉴스 하나가 있었네요. 올해도 침수 방어 성공한 강남 청담 빌딩에서 밖에는 이제 물바다인데 요게 이제 이 방어벽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벌써 2011년 전이라고, 2011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이 빌딩으로 물이 안 들어왔다 이런 얘기네요. 네. 잠정 실적 이전에 그 일본 야후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소프트뱅크 그룹이 2분기에 3조 1627억엔 적자가 났다. 그래서 그 손정희 씨가
회견을 하는데 뭐 어쨌든 결론은 이렇게 그 회사가 경영성과가 안 좋으면은 인원 감축도 포함한 대폭적인 코스트 다운에 임한다겠다 이런 이제 뭐 기자회견을 했다 그런 얘기 모양입니다. 결론은 기업이 돈을 벌지 않고서는 결국은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한국항공우주 제가 관심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매출이 1조 3천억 원대로서 0.8% 감소했는데 매출원가 및 판관비, 영업비용이라고 하죠. 1.3% 조금 더 내려갔습니다. 예,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7.7% 증가했습니다. 쭉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이 약간 많이 미흡했던 건데 상반기 결산이 나오면은 좀 개선된 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대한통운이 노조 그 택배 파업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거의 6조 원으로서 10.2%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업비용이 9.5% 밖에 증가를 안 해가지고 요 작은 0.7%는 0.7%가 되겠네요. 그 차이에 의해가지고 영업이익은 38.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8월 5일자에 택배노조 단식 파업 처리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SK D&D 매출이 2,545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27%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은 더 감소했습니다. 38.4%. 그래가지고 영업이익은 108%가 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매출이 감소한다고 해서 이익이 감소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그 영업비용을 줄일 수 있었는지 이것도 상반기 실적이 나오면은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화천기계라고 공작기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886억 원으로서 상반기 전년보다 0.38% 감소했고 영업비용은 0.36% 감소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로 영업이익은 1.9%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슨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보락이라는 회사가 어디서는가 얘기를 들어본 것 같은데 식품 향료 및 색소 등 식품 첨가물 및 원료 의약품 업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액이 229억 원으로서 22.86%가 증가했고요. 영업비용은 적게 21.14%가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50.8%가 증가를 했습니다. 롯데제과 이 상반기 공시 잠정 실적들이 나오면서 언론 뉴스 매체들도 뭐 너도 나도 이렇게 그 뉴스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매출액이 5.56% 증가했습니다만은 영업비용이 7.4%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29.6%가 감소했습니다. SK텔레콤 매출이 상반기에 6조 2천억 원대가 돼가지고 3.2% 증가했는데 영업비용은 1.10%밖에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16%가 증가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매출은 1조 1천억 원대로서 그 전년 동기보다 1.85% 감소했고요. 영업비용은 1.29% 감소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영업비용은 증가했다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10.1%가 감소했고요. 하이록 코리아라 그러면은 아마 그 자동 자물쇠 도어록 이런 계통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854억으로서 전년보다 12.88%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3.64%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87.5%가 증가했습니다.
아마 판매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에코마케팅이라고도 이것도 그 뉴스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요. 뭐 무슨 마케팅이 성공했다, 그 전략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매출액은 254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8.51%가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4.95%뿐이 증가를 안 해서 영업이익은 12.8% 증가했습니다. 죄송합니다. IDP라고 해서 ID 카드 프린터 등을 제조하는 기업인데요. 매출액이 194억 원으로서 72.78% 증가했고 영업 비용은 44.27%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무려 238.7%가 증가했습니다. 이 기업도 공식 상반기 보고서가 나오면 한번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이상 11번째 상반기 그 영업 잠정 실적들을 영업이익 관점에서 봤는데 이게 역시 뭐 원가 회계에 의한 실적들이기 때문에 스르프 회계하고의 차이가 나중에 어떻게 나올지 공식 보고서가 나오면은 좀 분석해서 그 연재하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